보통 요 웰컴은 잘 안 띄우는데 저는 일부러 띄워놨어요. 왜냐면 우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 크게 파일이 이렇게 두 개예요. 여기가 템플릿이고 이 아래는 내가 예전에 열어봤던 거. 자, 보시면은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되게 많아요. 단순한 인치, 건축 센티미터, 뭐 건축 인치, 건축 미터. 요 위에 보시면 모어 템플릿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더 많아요. 플랜 뷰도 있고 어반 플래닝, 어반은 도시 건설이에요. 도시 건설을 할 때 어반을 씁니다. 근데 도시 건설할 때는 밀리미터를 못 쓰겠죠. 단위가 너무 크니까. 이럴 때는 미터를 기본 단위로 쓰시면 되겠고,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이고 우드워크는 목공이고 인테리어도 있고 3D 프린팅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여기 요 가운데 요 하트를 누르면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요. 선택이 돼요.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걸 하트를 눌러 놓는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자, 스케치업 실행해 보시죠. 헬프 메뉴에 보시면 여기 웰컴 투 스케치업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이렇게 웰컴 파일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기본 단위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여성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수멜레입니다. 수멜레예요.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그때 쌍둥이 엄마라 그랬지? 쌍둥이의 엄마고.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컴포넌트를 롤 아웃 시키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람이 여기 2D 걸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크리스도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크리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 놓고 뭐라고 붙어 있냐면 스케치업 팀 인 이츠 파이낸스. 파이낸스면 금융인데 재무 쪽이네요. 실제로 스케치업 개발할 때 재무 담당이었네요. 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또 있네요. 뭐 도미닉도 있고, 그 다음에 라우라도 있고, 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한참 쭉 내려가니까 수멜레가 여기 있네요. 수멜레는 마케팅 매니저네요. 즉 스케치업이 개발할 당시 마케팅 개발자였습니다.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네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모델링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래서 클릭해 놓고 보면 여기 정보가 다 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정보가 떠요. 여기 정보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떠 있고, 사람을 띄워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비교 대상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모델링을 해서 넣어놓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투시도를 할 겁니다. 투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비율을 어떻게 확인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누굴 기준으로 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나오죠? X축, Y축, Z축. 우리 했었죠? 근데 색상이 레드, 그린, 블루.
RGB 컬러죠. CAD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XYZ는 RGB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D Max 공부할 겁니다. 거기도 XYZ는 RGB로 되어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죠. XYZ는 빛의 삼원색으로 해서 RGB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선이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는지를 색상을 보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수평선이 되는 거고 이 위에는 하늘이 되는 거고. 자, 화면을 좀 조절해 보고 싶습니다. 명령어 툴 메뉴를 보시면 여기 돋보기 툴이 있죠. 줌 툴, 줌과 줌 익스텐트, 그 다음 손 그림 있죠. 펜은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죠. CAD랑 똑같아요. 줌입니다.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 그 다음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입니다. 자, 명령을 놓고 쓰시는데 이 왼쪽에도 이렇게 저는 툴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툴 메뉴 있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툴 메뉴에다가 오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Getting Started가 있고 라지 툴셋 있고 메저멘트 있고, 그 다음 요 밑으로 내려가면 Vray 하나 둘 셋 요렇게만 띄워 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띄워 보시죠. 제가 보여드리죠. Getting Started 들어가 있고 체크하시면 돼요. 라지 툴셋, 메저멘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Vray 3개, Vray for SketchUp, Light, 오브젝트 이렇게 3개.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라지 툴셋인데 라지 툴셋을 보통 이렇게 왼쪽에다가 많이 붙여놓고 써요. 이렇게요. 그리고 요 메저멘트는 원래 여기 우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단에 붙어 있는 건데 메저멘트를 띄우는 순간 우하단의 내용이 사라지고 여기로 딱 쫓아오게 됩니다. 이거 드래그하면 다 빠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툴 메뉴 붙여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잘 보이라고 일부러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저멘트를 굳이 여기다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CAD 할 때 CAD 할 때 기억을 되살려 보죠. 줌인 줌아웃 어떻게 했나요? 휠 돌렸죠. 휠 돌리면 줌인 줌아웃. CAD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휠을 드래그하면 CAD는 펜이 됩니다. 스케치업은 오빗이 됩니다. 3D 오빗이요. 화면 회전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CAD에서 3D 할 때 설명했을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키가 반대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많이 헷갈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휠 드래그하면 펜. CAD는 어떤가요? 휠 드래그하면 펜, Shift 휠 드래그하면 오빗이었죠. 근데 스케치업은 휠 드래그하면 오빗, Shift 휠 드래그는 펜. 반대입니다. 두 개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명령 요거 돋보기인데 화살표가 쭉 있죠? 요거 줌 익스텐트입니다. 얘를 누르면 줌 익스텐트 누르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휠 더블 클릭해봤자 의미 없어요. 줌 익스텐트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에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파벳 2를 누르시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CAD는 커맨드를 사용하잖아요. 스케치업은 GUI 방식, 즉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툴 메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이제 점점 이제 단축키의 늪으로 들어갈 겁니다. 포토샵도 단축키 쓰거든요. 근데 맥스도 단축키 쓸 거거든요.
단축키에 늪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꼭 쓰는 것만 단축키를 쓰게 돼요. 너무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만 전문으로 써요. 그럼 포토샵 단축키를 다 외우고 있겠죠. 스케치업만 써요. 그럼 스케치업 단축키 다 외우고 있겠죠. 근데 캐드, 포토, 일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쓰면 단축키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안 쓰고 꼭 중요한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자, 어쨌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가 줌 익스텐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네요. 요 아이콘이 오빗 아이콘입니다. 오빗, 펜, 줌 익스텐트 4개. 요거 아이콘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휠 눌러서 작업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캐드는 명령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뭐 라인, 뭐 렉탱글, 폴리건, 그 다음에 뭐 스플라인, 서클, 아크 되게 많았죠? 얘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 드로우 탭에 가면 라인 명령어 있고, 아크 있고, 쉐입 있네요. 여기 렉탱글, 서클, 폴리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리는 명령어는 이게 끝이에요. 라인, 아크, 그 다음 렉탱글, 서클, 폴리곤. 여기 있어요. 툴 메뉴에도 여기 있어요. 라인, 아크, 서클, 렉탱글, 폴리곤. 여기도 있어요. 라지 툴셋에 여기 순서대로 있습니다. 라인, 렉탱글, 서클, 폴리곤, 아크. 스케치업은 이게 답니다. 명령어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응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라인유. 연필 그림 그려져 있네요. 단축키 L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축키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L. 아크는 A. 렉탱글은 R. 서클 C.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툴 메뉴 여기 나와 있죠? 셀렉트는 스페이스, 이레이즈는 E. 그 다음에 무브는 M, 로테이트는 Q. 로테이트가 R이 아니고 Q입니다. 스케일 S, 푸시 앤 풀 F, 옵셋 아니 P, 옵셋 F, 테임 매니저 T. 이런 식으로 다 단축키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빗 O, 펜 H, 줌 Z, 컨트롤 시프트 E. 이해되시죠? 단축키 여기 다 풀다운 메뉴 다 있으니까 풀다운 메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인. 자, 클릭하시고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 라인을 그릴 때는 주의할 게 Z축 방향으로도 그려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Z축 방향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자, 똑같은 패곡선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면이 만들어졌고 오른쪽은 면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선이 그려진 거거든요. Z축 방향으로 선이 어긋나 버리면 면이 안 그려집니다. 이럴 때는 면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계곡선일 때는 면이 안 돼요. 그러나 패곡선일 때는 자연스럽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이거 자꾸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자꾸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워볼까 합니다. 여기 지우개 있죠? 지우개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보시면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아이콘이 나타났다 사라지죠. Shift 키 눌러도 아이콘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클릭하면 지워져요. 자, 또 하나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끝내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 얘가 셀렉트입니다. 그러니까 CAD에서는 명령어가 떠야만 선택할 수 있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이 아이콘을 누르고 선택이 가능해요. 요거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이렇게 다른 명령을 쓰고 있더라도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로 셀렉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빈 공간 드래그 오른쪽 포함 선택, 빈 공간 드래그 왼쪽 걸침 선택. CAD랑 똑같습니다. 걸침 선택, 포함 선택. 선택하고 키보드에 델. 그러면 삭제됩니다. 자, 한번 삭제해 보실까요? 그 다음 방법이요. 자,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 그랬죠, 그죠?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모서리가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클릭하면 면이 선택되죠. 근데 면을 더블 클릭하면 면과 이웃하고 있는 모든 모서리가 함께 선택됩니다. 모서리를 더블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이 함께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그렸습니다. 자, 클릭, 더블 클릭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라인. 물론 이제 똑같이 그리셔도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스케치업은 오스냅이 자동입니다. 오스냅이 다 자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레 육면체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스냅을 잘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봅니다. 클릭, 면 하나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면과 모서리가 같이 선택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서리를 제가 이렇게 클릭합니다. 모서리 하나 선택되고요.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모서리와 맞닿아 있는 면이 선택이 돼요. 스케치업에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 연달아 클릭하는 트리플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번 연달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면을 다 선택하게 됩니다. 맞닿아 있는 모든 면을 한 번에 선택하는 것, 이게 트리플 클릭입니다. 자,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하면 다 선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자, 어렵지 않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스케치업 자, 얘네들을 한번 그려 보실까요? 크기가 조금 작아서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 그려 보시죠.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예제들입니다.
캐드에 비하면 많이 쉽죠? 스케치업은 캐드랑 많이 비슷해요. 특히 캐드 3D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전통하면 스케치업이 많이 쉬워요. 처음에 스케치업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책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캐드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그 단어 적용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캐드하고 스케치업은 한 몸이라고 봐도 모방하는 만큼 많이 쉽습니다. 그건 이제 캐드 한정에 캐드를 알고 있다는 한정하에. 또 하나 라이노 3D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알고는 있거든요. 라이노 3D 명령어가 캐드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노 다루시는 분들이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캐드를 잘하면 캐드랑 라이노 3D랑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고 명령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라이노 3D는 굳이 하기 싫어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할 테니까 몇 년 뒤면 은퇴할 테니까 이제 굳이 헤드도만 안 해도 되고 그만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일해야 되니까 한번 시간 날 때 프로그램들 겁내하지 말고 그냥 막 써보세요. 3D 맥스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원래 맥스가 모델링용이 아니에요. 맥스는 애니메이션용이에요. 스케치업은 애니메이션이 정말 한정적으로 돼요. 정말 한정적으로 돼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야 할 만큼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맥스를 공부하고 나서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자동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조금 사용 방법이 달라서 조금 공부를 하긴 했어야 됐는데 요즘은 이제 프리미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상 편집까지는 그냥 쭉 가더라고요. 모델, 그러니까 캐드, 포토샵, 맥스, 그러니까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영상 편집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더라고요. 하나에 전통하면 그게 그렇게 쭉 가요. 얘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또 보실까요? 자, 보시죠. 사각형은 렉탱글은 대각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콤마, 세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 콤마, 세로. 메저멘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로 500, 콤마, 세로 500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이 메저멘트가 어떤 우리가 커서를 대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키보드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엔터. 가로 세로 500인 정사각형. 자, 클릭하고 가로 1000, 콤마 세로 500. 자요. 제가 커서를 찍고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500, 콤마 1000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쪽이 플러스예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의 특징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길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마이너스를 넣었으면 일로 가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궤가 조금 달라요. 상식이 조금 달라요. 마우스를 움직인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로테이티드 사각형입니다. 굳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한 변의 길이를 그립니다. 500 이렇게 변의 길이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변의 길이와 각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변의 길이와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가 100mm, 45도. 그러면 이렇게 500에 1000짜리 사각형인데 45도가 기울어진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걸 로테이티드 사각형이라고 해요. 원래는 사각형 그려서 로테이트 하면 돼요. 2번 쓰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서클이요. 그 다음 원입니다. 뭐 간단해요.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500. 반지름 500인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 그거 했었어요. 나누기. 얘도 나누기가 돼요. 750 나누기 2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름이 7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기만 됩니다. 빼기 안 되고 더하기 안 되고 나누기만 됩니다. 근데 얘는 소수점 나누기는 돼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이 더하기 곱하기 빼기 안 돼요. 나누기만 돼요. 나누기만 되는데 CAD는 정수 나눗셈만 됐죠. 근데 스케치업은 실수 나눗셈도 허용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의 서클, 즉 곡선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쭉 하죠. 그러면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사실은 3D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푸시앤풀로 이렇게 돌출을 하게 되면 원이 이렇게 쭉 돌출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서리 하나에 면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스무스 처리하는 겁니다. 곡선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 처리를 부드럽게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곡면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일종의 눈속임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야 했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완벽한 원을 만들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서리 하나에 면이 하나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의 개수가 200개, 300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메모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서리를 적게 쓰고 그 다음에 감춰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원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3D 맥스도 동일한 방법을 써요. 스케치업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이걸 이제 스무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소프트 엣지라고 부릅니다. 하단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소프트 엣지라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여기 소프트 엣지가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이거 소프트 엣지입니다. 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곡면 처리를 하는 건데, 서클도 그렇고 아크도 그렇고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가 사이드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지금 24각형 원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안 됐네. 서클 8개, 팔각형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걸 푸시 앤 풀로 올리면 면이 어떻게 되나요? 부드럽게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서클, 그 다음에 십각형. 자요, 적용됐나요? 안 됐죠? 그죠? 다시 봅니다. 서클, 십각형, 엔터, 그 다음 마우스 움직여 주세요.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용 안 됐습니다. 십각형, 자,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팔각형, 육각형, 커서가 이렇게 서클, 팔각형. 그럼 커서가 안 움직인단 말이죠. 자, 육각형, 서클, 팔각형. 그러면 이제 적용됐네요.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요령이 조금 필요해요. 한 번에 바로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각형 원이 그려집니다. 푸시 앤 풀로 돌출하시면 돼요. 여기 얘가 돌출 명령어입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어예요. 이게 익스트루드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레이즈 명령어입니다. 지우개죠. Alt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모서리들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모서리가 나타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드래그하면 모서리가 감춰집니다. Alt 컨트롤입니다. 이레이즈 Alt 키 드래그, 그럼 모서리 나오죠? 컨트롤 드래그, 모서리 감춰지죠? Shift 키는 토글입니다. 토글이에요. 보이고 감추고를 토글입니다. 누르면, 자, 감춰졌네요. 그리고 자, Shift 키 감춰졌네요. 다시 나타나고. Shift 키는 토글입니다. 토글. Shift 키는 안 써요. 컨트롤 키하고 Alt 키만 쓰시면 돼요. Alt는 보이고, 컨트롤은 감추고. 한번 해보시죠.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 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향 조절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방향 조절 가능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폴리곤이요. 정다각형이죠. 자, 폴리곤, 그 다음에 몇 각형인지, 육각형이네요. 자, 클릭하고 반지름 넣으시면 이렇게 육각형 그려집니다. 내접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외접하는 정다각형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내접하죠? 다시 컨트롤 키 누릅니다. 외접하죠? 내접, 외접, 반지름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푸시 앤 풀로 키워봅니다. 그럼 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이레이즈, Alt 키 누르고 드래그, 아니 컨트롤 키군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원기둥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폴리곤, 모서리의 개수 18개. 푸시 앤 풀. 자, 이레이즈,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어떤가요? 원기둥으로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폴리곤과 원기둥은 그야말로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네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갈 겁니다.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 자, 반지름 500, 각도 120도. 이때 아크를 보시면 똑같이 사이드는 똑같이 나옵니다. 사이드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드를 6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시작, 끝, 중간. 자,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점을 이용해서 그려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파이입니다. 중심, 시작, 끝. 파이요. 중심, 시작, 끝. 스케치업은 오스냅이 자동이에요. 오스냅이 자동입니다. 이렇게 그리더라도 얼마든지 오스냅을 이용해서 파이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파이, 중심, 시작, 끝.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푸시앤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푸시앤풀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익스트루드와 동일한 명령어입니다. 면을 클릭한 다음에 돌출 높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푸시앤풀이라는 말처럼 푸시앤풀 어떻게 되나요? 누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이게 푸시앤풀의 특징입니다.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자, 이해되시나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푸시앤풀 중간에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푸시앤풀 당기고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서클 아니 렉탱글 당기고 누르고. 근데 쭉 누르다가 지금 보시면 면의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러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푸시앤풀, 면이 겹쳐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구멍이 나요. 면이 겹쳐지면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여기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얘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푸시앤풀 쭉 내려가는데 면이 안 겹쳐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면이 겹쳐지면 이렇게 구멍이 나기도 하고. 자, 이렇게요.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면과 면이, 그러니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면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푸시앤풀 쭉 가다가 이렇게요. 지금 면이 교차되고 있죠? 이때 클릭하게 되면 구멍이 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과제물 한번 찾아보실까요? 얘네들 쭉 모델링 할 거예요. 쭉 모델링 할 건데 이과제물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많이 그려서 그 형상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왔을 겁니다. 자, 보시죠.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자, 렉탱글 20,10. 자, 줌 익스텐트를 써야 보입니다. 푸시 앤 풀 20. 30,20이군요. 30 아니 10.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0,10 푸시 앤 풀 20.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렉탱글 이렇게요. 10,10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30,10 푸시 앤 풀 20. 자, 중간인데 여긴 중간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라인을 미드 포인트에서 그리면 되나요? 10mm 5mm 다시 이쪽으로 5mm. 자, 중간 지우고 푸시 앤 풀. 그러면 되네요. 다시 렉탱글 30,10 푸시 앤 풀 20.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렉탱글 10,10 렉탱글 10,10 푸시 앤 풀 10. 자, 그러면 첫 줄 만들어졌네요. 자, 첫 줄을 만들어 보실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동 회전 크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이동. 자,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이동하는데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얼마든지 이동 방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동해 보시죠. 이동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 보세요. 그럼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복제해 보시죠. 쭉 복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제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여기 이제 사각형 들어가네요. 라인을 이용해서 5mm 5mm 10mm 10mm
10mm.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지우고 푸시 앤 풀로 10mm. 그러면 구멍 났네요. 여긴 대각선이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밀면 되겠고. 아, 여기가 문제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을 따라서 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이레이즈를 지우면 면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라인 5mm 5mm 뭐지? 어디 갔지? 5mm 10mm. 네. 푸시 앤 풀 10mm. 자, 두 번째 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오스넷 추적기를 여기도 똑같이 씁니다. 자, 이렇게 10,10. 캐드가 하는 건 스케치업이 다 해요.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푸시 앤 풀 5mm. 여기는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돼요. 푸시 앤 풀 5mm 5mm. 여기도 마찬가지. 푸시 앤 풀 5mm 5mm. 자, 여기는 이쪽에서 그립니다. 대각선 그리고 푸시 앤 풀 15mm. 자, 금방 만들어지죠? 참고로 스케치업 3D는 오토캐드의 솔리드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스케치업의 모델링은 솔리드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봤는데 요가제물을 보시죠. 자, 렉탱글 70,40 푸시 앤 풀 40. 자, 렉탱글 40,40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푸시 앤 풀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죠. 다시 푸시 앤 풀 20. 그 다음 다시 라인 20mm 서클 반지름 10mm. 이때 이 위에를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푸시 앤 풀로 갑니다. 이렇게 그냥 푸시 앤 풀로 돌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mm 그대로 돌진하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 때는 여러 번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제물이요. 렉탱글 70,40 푸시 앤 풀 40. 자, 이쪽에서 렉탱글 30,30 라인을 그려봅니다. 이때 몇 밀리냐면 40mm네요. 40. 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40. 그러면 여기는 10mm가 될 겁니다. 자, 렉탱글 10,10. 네,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이런 모습이죠. 과감하게 지웁니다. 라인 이 안쪽으로 20mm 그리고 끝점을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제가 만든 게 되게 특이하죠. 면을 만들었죠. 앞으로의 모델링은 다 이렇게 갈 겁니다. 면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구현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렉탱글 10,10 반지름 10mm 푸시 앤 풀로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40,70 70,40 푸시 앤 풀 40. 자, 렉탱글 20,10 10,20 거꾸로 만들어졌네요. 20,10 푸시 앤 풀. 그 다음 자, 렉탱글 30,30 여기네요. 다시 렉탱글 20,20 20,20 이 반대쪽은 10,10 10,10 라인 그리시면 돼요. V자 모양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V자 모양으로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꼭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하시면 기본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역시 지웁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모서리를 마지막에 연결하면 금방 솔리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70,40 푸시 앤 풀 40. 자, 이쪽에서 볼까요? 렉탱글 40,10 다시 한번 10,10 10,10 여긴 대각선이죠. 자, 푸시 앤 풀 20 여기는 30. 그 다음 라인 40mm 서클이 여기 있는 거죠. 서클 반지름 10mm 푸시 앤 풀 40mm 이거 뒤에 지우시면 돼요. 여기서 지울까요? 이거 라인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설명하고, 다시 라인 중심점에서 그 다음 중심점에서 20mm 네, 이렇게 선이 그려진 거죠. 그 다음 10,10 다시 한번 10,10 네, 여기서 다시 그려요. 20,20 여기서도 20,20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대각선으로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필요 없는 선 다 지우시고, 자, 여기 꼭지점끼리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교차점 있죠. 이 교차점들을 연결하면 돼요. 스케치업은 아주 특이하게 선과 면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라인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과 면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줘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지우시면 모양이 속에서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